268만 원. 서울에 사는 노년층이 한 달에 쓰는 평균 생활비입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럴만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방에선 이보다 얼마나 적게 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울은 비싸고 지방은 싸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지역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연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정말 노후의 질에도 영향을 줄까요?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내 삶이 더 편안해질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죠. 첫째, 서울과 지방 생활비 구조부터 다릅니다. 서울은 비싸고 지방은 싸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된 지금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지방에 살면 생활비가 그만큼 줄까요? 단순히 도시냐, 시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구성하는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비싸게 대신 편하게 씁니다. 서울에 사는 노년의 생활비는 평균 268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은 대형 병원과 전문의가 가까이에 있고 지하철과 버스는 시간당 배차가 촘촘하며 근처에 편의점, 마트, 전통시장까지 모두 있습니다. 배달도 거의 모든 동네에서 가능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건강센터 등 이용 가능한 시설도 밀집해 있습니다. 즉, 서울은 돈을 더 쓰는 대신 몸을 덜 움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구조입니다. 생활비가 높지만 그 안에는 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방은 저렴하지만 더 많이 움직입니다. 지방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집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주차비나 관리비가 거의 없고 채소나 생필품은 지역 내 생산품으로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웃 간 나눔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비용입니다. 실제로는 생활 전반에서 시간, 체력, 이동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병원까지 가기 위해 차를 몰거나 택시를 불러야 하고 복지시설이 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중교통은 배차 간격이 길고 밤에는 운행하지 않는 곳도 흔합니다. 생활비는 줄어들지만 불편함이 그만큼 증가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돈이 듭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생활 외 지출이 다릅니다. 정부 자료로 보면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는 평균 월 40만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 지출 항목만 계산한 값입니다. 진짜 차이는 그 외 지출, 다시 말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에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고 버스도 할인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자가 차량 없이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병원 접근성도 차이가 큽니다. 서울 병원 진료 대중교통은 1만 원 미만, 지방 병원 진료 왕복 택시비 은 3에서 5만 원. 그 외에도 집안 수리, 간병, 생활 지원 등에서 서울은 민간 서비스나 정부 지원이 훨씬 촘촘한 반면 지방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비용이 더 드는 구조입니다. 지방 내에서도 격차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도 결코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중소도시, 군단위, 도심 외곽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창원, 전주, 순천 같은 중소도시는 의료와 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군단위 농촌은 대중교통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며 읍면 지역은 시장이나 은행을 가려면 20에서 30분 이상 이동이 기본입니다. 즉, 같은 지방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비와 체감 편의성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집값은 싸지만 통신 설치비나 수도 전기 공사 비용이 서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초기 정착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비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한적하고 공기가 좋습니다. 서울은 복잡하고 소음도 많죠.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방에 사는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너무 심심하고 불안하다. 병원도 멀고 놀 곳도 없고 갑자기 아프면 대책이 없다. 아무 일도 없을 땐 좋은데 일이 생기면 너무 불편하다. 이건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의 양과 직결됩니다. 서울은 바쁘지만 누르면 오는 택시가 있고, 전화하면 오는 간병 서비스가 있고, 걸으면 갈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있습니다. 지방은 조용하지만 차를 직접 몰아야 하고, 장거리 이동을 혼자 감당해야 하며,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를 둔 경우 지방에 살면 왕래 비용이 상당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요금뿐 아니라 한 번 오갈 때마다 생기는 외식비, 선물비, 숙박비 등이 쌓입니다. 자주 보진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때, 힘들 때, 불편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비금전적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립감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를 단순히 지방이 더 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이 정말 내게 맞는 곳인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따져야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르는 선택. 그게 바로 은퇴 후 지역 선택의 핵심입니다. 둘째, 지방 생활비는 적지만 돈이 없어도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방에 내려가 살면 돈이 덜 들잖아.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버티다 못해 조용하고 집값도 저렴한 지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아끼려 떠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오히려 매달 숨은 지출이 생기고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활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가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지방의 물가는 분명 서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삶에는 기본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따라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월세가 2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차를 써야 하니까 자동차 유지비가 늘어나고 병원에 가려면 왕복 택시를 타야 하고 원하는 물건이 없어 인터넷 쇼핑에 의존하면서 배송비가 생기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카페에 자주 나가거나 군것질이 늘고 갑자기 아플 경우 간병 서비스가 없어 자녀를 불러야 하고 이런 지출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통계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 눈에 안 보이는 돈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가 집 한 채? 유지비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땅값도 싸고 집도 자가로 얻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방의 자가주택은 대체로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수리비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난방 문제, 기름 보일러, 노후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벽 균열, 배관 문제, 단열이 약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전기료, 수도 전기 고장 시 출장비, 공인비, 폭탄, 마당 관리, 제초, 배수 문제 등으로 정기적 작업 필요. 서울의 아파트가 매달 관리비 20만 원 내외라고 한다면 지방의 단독주택은 관리비는 없지만 관리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더 비싸게 드는 구조입니다. 즉, 자가라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돈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공동체가 비용을 막아줄까? 현실은 다릅니다. 지방은 이웃끼리 잘 챙겨주고 나눔도 많잖아.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지인으로 이사 온 경우,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경우, 종교 모임이나 지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공서나 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적은 경우, 공동체 기반 생활은 관계 유지 비용과 시간이 따릅니다. 한 번 정이 생기면 좋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지고 적응 비용이 따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도움받기를 전제로 내려가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갑자기 아프면 지방은 위험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노년의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는 예상 없이 찾아오고 지방에서는 그 대응이 더디고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119 부르면 5에서 10분 안에 응급 이송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일부 지역은 20에서 30분 넘게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시내에만 있고 고혈압, 당뇨, 안과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타 지역 이동이 필요하며 물리치료, 건강검진, 정신과 상담은 대기 기간이 깁니다. 결국 진짜 필요할 때 돈을 써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생활비를 줄여왔지만 건강 문제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지출이 생기는 순간 그동안의 전략이 모두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생활비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외로움은 지출로 이어집니다. 지방에 내려가 조용하게 살고 싶었다고 해도 막상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다 보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군것질이 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비웁니다. 노년의 소비에는 이유 없는 소비가 없습니다. 감정을 채우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지방에서의 전략은 오히려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돈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없어도 되진 않습니다. 지방에서 살면 생활비를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잘한 비용, 갑작스러운 상황, 그리고 감정적 지출이 쌓이며 더 불안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적은 지출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지출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중요한 건 지출을 줄였는가가 아니라 그 지출이 감당 가능한가입니다. 셋째, 지방에 한 달 150만 원은 가능한가요? 노후 준비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하대. 이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65세 이상 단독 가구 기준 지방 거주 생활비 평균은 140에서 160만 원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가면 15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0만 원 생활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집이 있어야 합니다.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전제에는 항상 이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가주택 보유 시, 즉 매달 나가는 월세나 대출이자 관리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가정입니다. 월세 20만 원만 나가도 생활비는 130만 원으로 줄어들고 20년 된 자가주택이라도 수리비, 연료비, 공과금은 꾸준히 나갑니다. 게다가 겨울에 난방비가 갑자기 30만 원 넘게 나오는 일, 지방주택에선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즉 150만 원 생활은 집 걱정이 없는 사람에게만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둘째, 자동차 유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 교통 환경상 자동차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나오는 생활비 150만 원 안에는 차량 유지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비 월 평균 15만 원, 보험료 월 환산 시 약 7에서 10만 원, 정비세차 소모품 월 평균 5만 원 이상, 자동차세 검사비 연 2회 월 평균 환산 2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월 30만 원 내외의 지출은 기본이고 고장이라도 나면 수십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차 없이 살 수 있다면 150만 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차가 필요하다면 180만 원 이상은 감안해야 현실에 가깝습니다. 셋째, 건강해야 합니다. 진짜로요. 150만 원 생활이 가능한 또 하나의 조건은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현실은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매달 약값 병원비 5만에서 10만 원, 틀니, 임플란트, 치과 치료 건보 혜택 있어도 수십만 원, 무릎, 허리 통증 물리치료 및 주사 비용 고정 지출, 정신적 우울감, 외로움 상담이나 약 복용 필요. 이처럼 건강이 나빠질수록 150만 원은 절대 부족해집니다. 더구나 지방일수록 전문 병원 접근이 어렵고 대체로 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노년은 지금 건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계산입니다. 넷째, 혼자 사는가? 둘이 사는가? 150만 원 생활은 단독 가구 기준일 때 가장 많이 회자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살 경우 1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식비, 전기가스 요금이 1.5배 이상 증가, 병원비, 약값도 2배 수준, 경조사, 명절 등 지출 증가, 자녀 손주에게 가는 지원금 존재. 즉, 둘이 살면서 150만 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극단적으로 전략하거나 상당한 외부 지원 자녀의 도움 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여가 교류 비상 지출은 없는 셈입니다. 생활비 150만 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에는 대개 아래 항목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가비 영화, 카페, 여행, 외식 등, 경조사비 친구 형제의 장례, 돌잔치, 결혼식 등, 생일, 명절, 제사 지출, 옷가 전 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 이 항목들은 평소에는 없다가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출이 노년에는 더 자주, 더 크게 생깁니다. 150만 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은 필요한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소비를 조절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50만 원으로 살 수는 있지만 살아낸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50만 원으로 버티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단순히 견디는 삶인지 아니면 제대로 숨 쉬며 사는 삶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냉방을 아끼려 선풍기만 켜고 버티는 여름, 외식 한 번 없이 끼니를 때우는 일상, 경조사비가 없어 모임을 끊는 사회적 고립, 병원비가 걱정되어 아파도 참는 건강 방치. 이런 현실 속에서의 150만 원 생활은 숫자로는 가능하지만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현실을 인정할수록 대안은 더 잘 보입니다. 15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나요? 차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인가요? 외로움을 버텨낼 자신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노후는 버티는 삶인가요? 즐기는 삶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지방은 돈보다 체력이 먼저입니다. 지방에서의 노후 생활을 상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잖아.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천천히 살면 좋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방 생활은 서울보다 조용하지만 모든 걸 스스로 해야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보다 체력이 먼저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조용한 삶은 불편함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삶이 기본입니다. 서울에서의 노후는 수많은 인프라와 서비스가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장을 보려면 시장까지 걸어가거나 차를 몰아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면 지정 장소까지 거리 이동이 필요하며, 난방 기름 주문도 스스로 전화하고 맞이해야 하고, 병원은 예약부터 이동까지 스스로 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이런 자잘한 수고가 곧 체력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체력이 없으면 생활은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루의 기초 체력을 먹습니다. 서울이라면 편의점까지 3분, 병원은 골목 건너, 지하철은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동.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서 마트까지 20분, 버스 배차 30분 간격, 병원은 읍내까지 나가야 함.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은 차량 없이는 접근 불가. 즉, 생활 자체가 이동의 연속입니다. 이동하려면 걷거나 차를 몰아야 하고 그 모든 움직임이 결국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 생활은 종종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돈이 없는 건 괜찮은데 몸이 안 되니까 살기가 힘들다. 병원을 가는 것도 복지를 받는 것도 직접 해야 합니다. 노년기엔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병원 이용은 체력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정형외과는 읍내에 하나, 안과는 시내까지 나가야, 종합병원은 시의 지역 왕복의 반나절 이상 소요, 물리치료는 매일 받아야 하지만 거리상 불가능.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지만 지방은 직접 가야만 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건강센터, 주민센터, 복지창구 등 모두 거리가 멀고 분산돼 있습니다. 결국 복지를 받으려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그 움직임이 어려워지면 복지조차도 나와 무관한 일이 됩니다. 식사는 해먹을 수 있어야 유지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 식사가 귀찮아도 편의점, 반찬가게, 배달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배달이 안 되는 지역도 많고 반찬가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식사는 스스로 장을 보고 준비하고 치우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이건 체력과 의지가 동시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 두세 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상은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잃으면 식사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지방 노년, 체력 떨어지는 순간 고립이 시작됩니다. 지방에서 혼자 사는 70에서 80대의 현실은 체력이 줄어들수록 고립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장보기가 어려워짐, 식사 줄임, 병원 가기 힘듦, 치료 미룸, 사람 만나기 귀찮아짐, 외로움 가중, 청소, 세탁이 버거움, 집이 엉망, 불안감 증가, 우울증, 무기력.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은 체력 저하입니다. 즉, 지방 노년의 삶은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몸이 무너지는 게 더 빨라집니다. 체력이 있으면 지방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이 충분한 60에서 70대 초반이라면 지방은 오히려 가성비 좋은 삶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텃밭 일구며 소일거리 가능, 마을 공동체 참여 가능,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일상 유지 가능, 병원도 계획적으로 다닐 수 있음. 이런 생활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립성과 건강을 기반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딱 하나, 몸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지방에 가면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아가려면 대신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향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생활이 가능한가? 시장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가? 차량 없이도 병원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갑작스런 통증이나 질환 발생 시 대응할 체력과 계획이 있는가? 혼자서 일주일 식사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중 몇 가지라도 아니오라면 지방 생활은 곧 불편함과 고립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 노년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지방은 여전히 서울보다 조용하고 저렴하고 자연이 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생활을 운영할 수 있어야만 그 모든 장점이 진짜 내 삶의 이점이 됩니다. 체력이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면 그 조용한 삶은 무서운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이 그 삶을 버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지출 총액이 아니라 지출의 방향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는 늘 숫자에 집중합니다.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 200만 원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250만 원은 돼야 하나? 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삶에서 그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즉, 지출의 총액이 아니라 지출의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200만 원 쓰는 방식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월 200만 원을 쓰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 씨는 대부분을 병원비, 약값, 교통비, 공과금에 씁니다. B 씨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 문화생활, 교류비에 씁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을 지출하지만 한 사람은 필요에 밀려 쓰고 한 사람은 삶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전자는 피로와 방어 중심의 소비, 후자는 회복과 확장 중심의 소비입니다. 이 차이는 통장 잔고보다 더 큰 삶의 만족도 차이를 만듭니다. 최소 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가면 생활비가 줄어. 혼자 살면 식비도 절반이야. 병원 덜 가면 돈 아끼지.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줄어들면 삶도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직접 겪어보면 금세 알게 됩니다. 지출이 줄어든 대신 외출 횟수도 줄고 만남도 줄고 활력도 줄고 관심사도 줄어듭니다. 지출이 줄면 마음도 줄고 결국 살아가는 동기 자체가 줄어듭니다. 돈은 무엇을 위해 쓰는가를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노후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지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드는 지출 식비, 병원비, 공과금 등. 회복비 내 삶을 더 건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지출 운동, 문화, 교류, 취미 등.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비만 간신히 충당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회복은커녕 지탱조차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안 쓰는 삶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아끼며 사는 사람들 중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 아까워서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지만 밥값 걱정돼서 안 만나고, 하고 싶은 취미 있지만 사치 같아서 참습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검소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마르고 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돈을 안 쓰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년에는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작은 지출이라도 내 삶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500원짜리 커피를 사더라도 그게 누군가와 함께한 따뜻한 시간이었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공연 티켓이 우울한 마음을 날려줬다면 그건 의료비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매달 쓰는 돈 중 살기 위해 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져서 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출의 방향입니다. 적정한 총액보다는 내게 맞는 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돈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출을 좋아하니 교통비가 더 들고, 어떤 사람은 집밥을 선호하니 식비가 늘고, 어떤 사람은 고립을 싫어하니 소모임 카페 지출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자주 가야 하니 의료비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돈을 배분하는 겁니다. 이만큼 써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써야 편하다는 감각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통장의 잔고보다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노후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그 흐름 속에 삶의 의지가 담겨 있는지 그걸 매달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써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고 한 달에 150만 원을 써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는 방식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지출은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최근에 하고 싶어서 돈을 쓴 적이 언제인가요? 내 생활비에서 회복, 활력, 행복을 위한 항목은 몇 %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지출 방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출의 크기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서울 노년의 생활비는 월 268만 원, 지방으로 가면 150만 원도 가능하다는 말, 분명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실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방은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체력과 불편함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적은 돈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150만 원으로도 웃을 수 있고 300만 원을 쓰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구조와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된 노후입니다. 오늘 영상이 내 노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노후의 길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숫자만 보여주지 않고 삶의 방향까지 함께 짚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